봄의 끝자락이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공기의 신선함은 여전히 그 계절의 가벼움을 품고 있었다. 혜진과 지우는 서울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밤에도 잠들지 않는 거리들을 뒤로하고 강원도의 외딴 마을로 피신하기로 했다. 그들이 빌린 오두막은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바람에 춤추는 키 큰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곳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서로에게 다시 연결될 완벽한 배경처럼 보였다.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길은 구불구불했고 양옆으로 나무들이 터널처럼 늘어서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혜진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바라보았고 지우는 운전대를 단단히 잡은 채 가끔씩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들의 생각은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재즈 플레이리스트 소리로만 끊어졌다. 그 소리는 둘 사이의 편안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혜진은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다른 곳과는 달랐다. 더 순수하고 마치 손에 닿을 것처럼 생생했다. 지우는 짐을 나르며 혜진이 주변을 탐험하는 동안 오두막은 예상보다 컸고 커다란 유리창이 아래 계곡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었다. 자연석으로 만든 욕조는 베란다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나무 의자가 놓인 작은 데크는 커플이 앉아 순간을 즐기도록 초대하는 듯했다. 짐을 풀고 난 후 혜진은 허브차를 준비했고 지우는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그들은 거실의 부드러운 러그 위에 앉아 따뜻한 머그잔을 손에 들고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도시의 방해 없이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딱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들이 촛불 아래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나누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아무도 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일어나 문을 열었고 문 밖에는 한 쌍의 부부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남자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 이름은 민호이고 이쪽은 제 아내 은지입니다. 저희는 옆 오두막에 머무르고 있는데 차에 문제가 생겨서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혜진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지우 옆에 나타났다. 민호는 키가 크고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남자로 신뢰감을 주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은지는 시간이 비껴간 듯한 섬세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이었고 그녀의 눈은 수줍음과 호기심이 섞인 빛을 띠고 있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혜진이 물러서며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지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다. 남자들이 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혜진과 은지는 소파에 앉아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 지역의 고요함과 산의 매력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였지만 곧 대화는 깊이를 더해갔다. 혜진은 은지와의 대화에서 예상치 못한 연결감을 느꼈다. 마치 단순한 대화 이면에 무언가 더 있는 듯했다. 혜진은 이야기하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손을 섬세하게 움직이며 낮에 자신과 민호가 했던 산책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에는 무언가 최면을 거는 듯한 매력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웃으며 만들어내는 곡선은 거의 연습된 것처럼 보였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의를 끌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혜진은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방 한쪽에서는 지우와 민호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고 차의 엔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멀게 들렸고 두 여성 사이에 형성된 긴장감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의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은지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거리를 좁히고 거의 공모하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에서의 고요함이 어떻게 다른지 느껴본 적 있나요? 그녀의 눈은 혜진의 눈을 붙잡고 그 순간이 너무 길게 이어졌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이상한 열기가 목덜미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대화를 가볍게 이어가려 했지만 은지의 강렬한 시선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고 차를 들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볼에 퍼지는 붉은 기운은 감출 수 없었다. 한편 지우와 민호는 점점 더 편안해지는 듯했다. 민호의 깊고 울림 있는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지우는 오랜만에 보기 드문 미소로 응답했다. 두 커플 사이의 초기 긴장감은 빠르게 사라졌고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무언가로 대체되고 있었다.
차 문제를 해결한 후 민호는 환대에 대한 답례를 제안했다. 이렇게 우리를 친절히 맞아주셨으니 그는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저희 오두막에 오셔서 저녁을 함께 하시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은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있었다. 그것은 혜진을 잠시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우는 망설임 없이 초대를 수락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여전히 전날 밤의 일에 마음이 사로잡힌 채 깨어났다. 그녀는 거의 잠들지 못했고 은지의 시선과 미소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우는 작은 부엌에서 익숙한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불며 커피를 준비하며 평온해 보였다. 혜진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이 단지 자신의 상상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밤이 되자 그들은 민호와 은지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들의 오두막과 비슷했지만 커플의 개성을 반영하는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생동감 있는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고 소파에는 실크 쿠션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부드러운 조명이 아늑하면서도 약간의 신비감을 더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은지는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녀는 몸의 곡선을 돋보이게 하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드레스는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흐르며 촛불 아래에서 빛났다. 민호는 뒤에서 와인잔을 들고 서 있었으며 마치 다른 이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녁 식사 중 와인은 끊임없이 따랐고 대화는 점점 더 편안해졌다. 혜진은 은지가 지우에게 말을 걸 때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팔을 살짝 스우치는 것을 알아챘다. 그 동작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지만 무시할 수 없었다. 민호 역시 혜진에게 마찬가지로 관심을 보였다. 그의 눈길은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 강렬함에 그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움직임 하나하나, 시선 하나하나가 숨겨진 의도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이 끝난 후 민호는 거실에서 더 많은 와인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소파와 바닥의 쿠션에 흩어져 앉으며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감을 느꼈다. 은지는 지우 옆에 앉아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손가락으로 그의 팔을 자연스럽게 스쳤다. 그 장면에 혜진은 숨을 멈추고 말았다. 민호는 그녀의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괜찮아요? 뭔가 신경 쓰이는 것 같네요. 괜찮아요. 혜진은 재빨리 대답하며 은지와 지우에게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민호의 가까운 존재가 그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너무 가까워서 그녀는 그의 숨결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공기가 변했다. 은지가 일어나 와인잔을 들고 혜진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계산된 듯 보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혜진에게 건네며 그들의 손이 잠시 닿았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두 사람의 몸에 전율이 번졌다. 이 와인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은지는 부드럽지만 의도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거든요.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리는 혼란스러웠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처리하려 애썼다. 은지는 그녀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의 무릎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방 안은 점점 더 더워졌고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다. 혜진은 몸이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은지는 그녀 옆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자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한편 지우는 민호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방 안에 점점 커지는 긴장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은지는 혜진에게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에서 나는 은은한 향이 혜진의 감각을 파고들었다. 은지는 혜진이 들고 있는 와인잔을 가리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마음에 드세요? 혜진은 간신히 대답할 수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긍정적인 말을 중얼거렸지만 의도했던 것보다 목소리가 낮았다.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만졌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제스처였지만 그 안에는 그들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 사이 민호는 계속 지우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가끔씩 혜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움직임과 제스처를 유심히 관찰하며 은지의 가까움에 대한 그녀의 반응을 분석하는 듯했다.
지우는 대화에 몰두해 주변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게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다. 무엇인가 게임을 해볼까요? 민호가 갑자기 침묵을 깨며 제안했다. 밤을 좀 더 즐겁게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왜 안 되겠어요? 지우는 새로운 제안에 언제나 열려 있었다.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선반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그녀가 그것을 열자 카드 한 벌과 혜진이 즉시 알아보지 못한 몇 개의 게임 조각이 드러났다. 단순하지만 재미있어요.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게임이죠. 은지가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설명했다. 게임은 가볍게 시작되었다. 질문들은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곧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다. 어릴 적 가장 큰 기억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충동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대답들은 웃음과 함께 이어졌지만 질문들에는 보통 닫혀있던 문을 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어느 순간 혜진이 대답할 차례가 되었다. 질문은 민호가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도전적인 톤을 띠고 있었다. 당신의 관점에 큰 변화를 가져온 가장 뜻밖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혜진은 머뭇거렸다. 그녀의 눈은 강렬한 호기심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은지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한 지우를 바라보았다. 혜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몇 년 전 다녀온 여행에 대해 평범한 대답을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은지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신비로운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은지는 혜진의 눈을 마주보며 직접적으로 대답했다. 저는 가장 강렬한 연결은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어요. 방은 잠시 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민호는 은지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대답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듯했다. 한편 지우는 그 긴장감을 알아채지 못한 채 단순히 정말 철학적이네요 라고 말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질문들은 점점 대담해졌다. 민호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신 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말을 꺼냈다. 우린 서로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는 지우와 혜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지만 그의 관심은 분명히 혜진에게 쏠려 있었다. 은지와 저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경험은 우리를 묶어두는 규칙을 깨는 것이라고 믿어요. 혜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우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단순히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민호가 진짜로 무엇을 말하려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은지가 다시 몸을 기울여 이번에는 혜진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가끔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은지가 속삭이며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침내 지우도 분위기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고 민호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듯했다. 오히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래요. 아마도 오늘 밤만큼은 규칙을 잊어버리는 것도 괜찮겠죠. 민호가 제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함과 도발적인 뉘앙스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혜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방 안의 열기는 거의 숨이 막힐 정도였다. 은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순진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녀는 혜진의 손을 잡고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그녀의 손을 어루만졌다. 어떻게 생각해요, 혜진 씨? 은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전적이면서도 동시에 초대하는 듯했다. 그 초대는 마치 너무 이르게 드러난 비밀처럼 공기 중에 떠다녔고 혜진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빠르게 뛰는 박동이 귀에 울렸다. 은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민호는 그녀의 망설임을 읽는 듯 보였으며 지우는 이제서야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긴장감을 감지한 것 같았다. 혜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 움직임이 이 순간을 깰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듯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베란다로 나가 세 사람을 남겨두었다. 밤바람은 그녀의 피부에 차가웠지만 마음속 소용돌이를 진정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안전함과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끌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몇 분 후 문이 부드럽게 열리더니 지우가 그녀 옆으로 나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 옆에 서 있는 방식이 말보다 많은 것을 전달했다. 길고도 고요한 침묵 끝에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난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믿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네가 선택하는 길에 내가 있을게. 지우의 말은 안도감과 동시에 부담을 안겨주었다. 혜진은 그를 바라보며 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수용적이었다. 그것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녀를 따라가겠다는 제스처였다. 그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변해 있었다. 민호와 은지는 더 가까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전보다 덜 무거웠다. 마치 그 밤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혜진은 지우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아마도 규칙은 깨질 필요는 없고 그냥 재정이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혜진이 은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더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든 그녀가 앞으로 결정할 것들이 그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조용히 건배했다. 은지는 1000개의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듯한 눈길로 응답했다. 현실적인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시켜준 듯 보였다. 밤은 다르게 이어졌다. 게임은 잊혔고 대화는 자유롭게 흘러갔다. 이전에 각 단어에 스며들었던 긴장감의 층은 사라졌다. 혜진은 자신 안에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다. 마치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던 무언가를 잡아챈 듯했다. 은지 또한 더 편안해 보였다. 여전히 도발적인 자세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예정된 결말에 대한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새벽이 되었을 때 혜진과 지우는 오두막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작별 인사는 따뜻했지만 교환된 눈길에는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아닐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지우는 달빛만이 비추는 오솔길을 따라 걷는 동안 혜진의 손을 잡았다. 그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석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 곁에서 조용히 걸었다. 그것은 항상 그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해오던 방식이었다. 오두막에서 지우가 그녀 옆에서 잠들었을 때 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경험한 모든 것에서 해방감을 느꼈다. 그것은 민호와 은지와의 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 안에서 발견한 것, 즉 미지의 것을 직면할 용기와 자신의 길을 선택할 힘 때문이었다. 해가 떠오르며 황금빛 햇살이 오두막을 감싸자 혜진은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그것은 후회도 의심도 아니었다. 오히려 삶이 그리고 이번 여행이 자신을 형성하는 뜻밖의 만남들로 가득 차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었다. 그녀 옆에서 지우가 눈을 뜨더니 게으른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아침 먹을 준비 됐어?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 젖어 있었지만 따스함이 가득 담겨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가볍게 입을 맞췄다. 언제든지, 그녀는 대답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긴 것을 확실히 느끼며